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아니, 충격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국회,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에서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34살 새내기 보좌관이었던 제가 어떻게 한 국회의원의 장난감이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진짜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세요? 뉴스에서만 보던 그런 일들이 바로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것도 제가 가장 존경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말이에요. 여러분,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용기 내서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꿈에 부풀었던 시작. 2008년 3월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준비했던 국회 인턴십을 마치고 드디어 정식 보좌관으로 채용됐거든요. 그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국회에서 일한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친구들도 다들 부러워했고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니.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첫 출근 날 여의도 국회 정문을 지날 때의 그 기분. 지금도 생생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본청 건물에 들어설 때 마치 제가 이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배속된 곳은 김무 의원실이었어요. 사선 의원이셨고 당에서도 중진급이셨죠. 첫 만남에서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젊은 친구가 왔구만. 국회는 경험이 전부야. 내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열심히 배우게나. 그때는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훌륭한 분 밑에서 일할 수 있다니 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지. 하지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첫 주가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다른 보좌관 선배들이 저를 묘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동정 어린 눈빛이었어요. 신입이니까 처음엔 힘들 거야. 그런데 조심해라. 한 선배가 넌지시 말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일이 힘들다는 얘기구나 생각했죠. 업무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커피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자료 복사, 팩스 보내기, 회의록 정리. 정말 잡무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다른 보좌관들은 그렇게 늦지 않더라고요. 저만 계속 붙잡아 두시는 거예요. 자네, 아직 젊으니까 더 배워야지. 다른 애들보다 더 성실하구만. 처음엔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점점 뭔가 이상했어요. 회의실에 저만 남겨두고는 문을 잠그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의자를 제 옆으로 가져와서 앉으시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불편할 정도로요. 자네, 어깨가 많이 뭉쳤네. 내가 좀 풀어줄까? 갑자기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피하려고 했는데, 왜 그래? 상사가 챙겨주는 건데, 그 순간, 정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점점 더 심해졌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 자네,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같이 식사나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불러내시더라고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그러면 표정이 확 변하시는 거예요. 보좌관이 의원과의 식사를 거절한다고. 자네 일을 제대로 하고 싶은 거야? 말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거절하면 정말 잘릴 것 같았거든요. 식당에 가면 술을 계속 권하세요. 젊은 사람이 술도 못 마셔. 이러면서요. 저는 원래 술을 못하는 편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마셨어요. 술이 들어가면 점점 더 대담해지시더라고요.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자네 손 참 곱네.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야? 이런 사적인 질문들을 하시면서 제 허벅지를 만지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의원님, 저는 이런 거 불편해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그러면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나이도 어린 게 말이야.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딸처럼 생각한다고요? 이게 딸한테 하는 행동이에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어느 날은 국회의원 숙소로 부르시더라고요. 중요한 자료가 있으니까 가져가라면서요. 숙소에 도착했는데 의원님이 잠옷 차림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들어와, 들어와. 뭘 그렇게 서 있어? 방으로 들어갔는데 어디에도 자료 같은 건 없더라고요. 그냥 침대만 있을 뿐이었어요. 의원님, 자료는 어디 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자료는 무슨 자료야. 내가 외로우니까 좀 달래줘.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필사적으로 밀쳐내고 도망쳤어요. 뒤에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야, 어디가? 내가 널 위해서 하는 건데. 보좌관이라면 의원을 섬겨야 하는 거 아니야? 섬긴다고요? 이게 섬기는 거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나.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의원님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요즘 일 처리가 왜 이렇게 못하냐? 정신 차리고 해. 이런 식으로 계속 갈궈대시더라고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저만 유독 심하게 혼내시는 거예요. 김 보좌관, 이것도 제대로 못해.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다 아는 상황이니까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둘만 있을 때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자네가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네. 난 정말 자네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랬는데 왜 그렇게 차갑게 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만들어버리시더라고요. 다른 보좌관들은 다 나를 따르는데 너만 유난스럽게 굴어.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꿈속에서도 계속 의원님이 나타나서 저를 괴롭혔어요. 악몽이었어요. 더 힘들었던 건 다른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떤 선배는 너도 이제 알만한 나이 아니야? 정치권이 원래 그런 곳이야.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필요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적당히 넘어가라고요? 이게 넘어갈 일이에요? 또 어떤 동료는 의원님이 너한테 관심을 보이시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 아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좋은 기회라고요? 성추행당하는 게 좋은 기회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여자 선배의 말이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그런데 적당히 맞춰주면 나중에 더 좋은 자리로 보내줘. 참고 견디는 것도 능력이야.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아, 이게 이 바닥의 현실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걸 감수해야 하는구나.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건 일이 아니라 범죄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순간 결정타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김 보좌관, 오늘 야근해야겠어. 중요한 법안 검토가 있거든. 의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사무실에 저랑 의원님만 남았어요. 그 순간부터 불안했어요. 문 좀 잠가라.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 법안 검토를 하는데 왜 문을 잠가야 해요? 이상했어요. 1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갑자기 뒤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주무시면서 요즘 스트레스가 많지. 내가 좀 풀어줄까? 그러면서 제 목 뒤를 만지시는 거예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의원님, 하지 마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뭘 그렇게 흥분해? 내가 널 위해서 하는 건데 좀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그러면서 강제로 저를 의자에서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정말 말하기도 싫은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분노가 폭발했어요. 손 떼세요. 이건 범죄예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의원님을 밀쳐내었어요. 범죄.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범죄라고? 위해서라고요? 이게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의원님은 지금 저를 성추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 의원님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좋아.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이 업계에서 절대 일 못하게 해줄 테니까. 협박까지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반드시 증거를 잡아야겠다. 다음 날부터 몰래 녹음을 시작했어요. 핸드폰 녹음 앱을 켜놓고 의원님과의 대화를 다 녹음했어요. 의원님은 제가 저항하니까 더 노골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젊은 것이 뭘 그렇게 까다로워. 나이 먹으면 지금 같은 기회도 없어. 이런 말들을 다 녹음했어요. 어느 날은 문자 메시지로 노골적인 제안을 보내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내 숙소로 와. 좋은 얘기가 있어. 거절하면 너도 알 거야. 이런 문자들도 다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몇 주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심지어는 CCTV 영상까지 제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용기를 냈어요. 먼저 국정감사 시민모니터단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여성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처음엔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 의원님이 평소에 그런 분 같지 않은데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즉시 신고해야겠어요.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그 순간 정말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의원님께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 뭘 한 거야? 지금 난리가 났어. 당장 취하하지 않으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그러니까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 너한테도 좋을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결심을 했거든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기사로만 나왔어요. 국회의원 보좌관 성추행 의혹.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제가 기자회견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기자회견장에 서는 순간 정말 떨렸어요.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제 수치스러운 경험을 말해야 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김 보좌관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김모 의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는 고발이다, 지지한다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정말 상처가 됐어요. 피해자인 제가 왜 의심을 받아야 하죠? 의원님 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어요. 터무니없는 누명이다. 김 보좌관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 사생활까지 들춰내려고 했어요. 김 보좌관이 평소 남성 관계가 복잡했다는 식의 정말 더러운 소문들을 퍼뜨렸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지? 차라리 그냥 참고 살았으면.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생기는 걸 막아야 했거든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반박은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경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매번 경찰서에 가서 자세한 진술을 해야 했어요. 제가 당한 일들을 낱낱이 말해야 했거든요.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계속 되새겨야 했거든요. 하지만 수사관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여성 수사관이 배정돼서 조금은 편하게 진술할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기소가 결정됐어요. 강제추행 혐의로 의원님이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재판 과정은 더욱 힘들었어요. 법정에서 의원님과 마주쳐야 했거든요. 의원님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셨어요.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다. 김보좌관이 먼저 유혹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유혹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모든 게 의원님의 일방적인 가해 행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1년여의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정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기쁘다기보다는 안도감이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구나. 의원님은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셨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완전히 사라지셨죠.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많은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용기 있는 고발 덕분에 정치권의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면서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어요. 국회 내 성폭력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요. 제가 작은 보탬이 됐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지금 저는 여성 인권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 상담 전화가 걸려와요. 저도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드려요. 혼자 참지 마세요. 반드시 신고하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물론 아직도 힘들어요. 가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남성들과 있을 때 불안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당하고 계신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건 권력을 악용한 가해자예요. 용기를 내세요. 반드시 신고하세요. 그래야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당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해냈는데 여러분은 못하실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계실 분들,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래요. 세상은 여러분 편이에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어렸어요. 34살이었으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권력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진함이 오히려 저를 구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더 현실적이었다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거든요. 요즘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요. 아마 평생 그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거예요. 자존감도 땅에 떨어져서 제대로 된 인간관계도 맺지 못했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 승리는 단순히 재판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을 되찾은 거예요. 제 존엄성을 지킨 거예요. 지금 저는 당당해요.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권력 앞에서 절대 굴복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권리가 있어요. 존중받을 권리, 안전할 권리, 그런 것들 말이에요. 세상은 점점 변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묻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미투 운동, 성평등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세요. 더 이상 권력의 희생양이 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견디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문 상담기관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신고하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는 여러분의 편이에요. 정의가 여러분의 편이에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에도 또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